축구협회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우리 축구 경기력은 왜 떨어졌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 밝혀내긴커녕 남은 건 고성과 호통뿐이었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어제 축구협회 청문회. 출석한 증인이 의원에게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자세 똑바로 하십시오.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여기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국민의 룰로 돌아가고. 거기는 끼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잠시만 시간 멈춰주십시오. 제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오. 국회의원을 거기라고 표현하더니 한쪽 손까지 주머니에 넣습니다. 위원님도 잠시만요. 증인 단단히 대답하십시오. 예, 단단히 말하고 있습니다. 끼지 마십시오. 이런 식의 얘기로 의원님들께 청문위원님들께 하실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박지성, 이영표 등 전직 동료 선수들의 쓴소리에 대해 홍명보전 감독은 불편한 듯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동료 선수들이 축구협회를 향해서 이렇게 절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밖에서 좋은 역할 하는 것도 좋고 쓴소리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좀 깨닫고. 월드컵 32강 진출 실패의 원인과 대안을 찾자며 열린 이번 청문회. 재탕 수준의 의혹 제기와 면피성 답변으로 결국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어제 청문위원인 윤용근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나눈 문자가 논란이었죠. 자, 문자 중 윤 의원에게 연락을 했다는 정 선배가 관심이었습니다. 정 전 회장의 로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죠. 그 정 선배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썰도 있었는데 윤 의원이 누군지 채널A에 전했습니다. 김호영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정 선배님한테 연락받았다. 송구하다. 문자가 공개되자 정몽규 전 축구협회 회장과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 사이 로비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청문위원들에게 로비를 위해서 컨택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제가 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이런 거 물어봤었습니다. 정 선배의 정체에 대해선 두 사람과 고향과 동문으로 겹치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거론됐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맞죠? 답하세요.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은 채널A와 만나 정 선배님은 정 전 실장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나온 부여고의 일반인 선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배를 통해 내일 청문회 들어가느냐 너무 세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봐준 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경고로 끝냈지만 축구계는 들끓었습니다. 힘있고 어떤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마음먹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어라는 사고방식 같아요. 민주당은 비리를 비호하고 감싸주기 바쁜 정치권의 민낯을 드러냈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축구협회에 대한 청문회 12시간가량 진행이 되면서 홍명보 전 감독이 손흥민 선수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선수들한테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인터뷰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의견 충돌이 전혀 없었다? 네, 의견 충돌도 없었습니다. 다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는 있었지만은 그게 팀의 영향. 다른 의견인 거 어떤 겁니까? 뭐 어떤 선수는 인터뷰를 좀 하고 싶은 선수도 아마 있었을 거고요. 또 하지만은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야지만은 인터뷰를 해야지 않냐라는 그런 다른 의견이 있었지만은 이게 팀에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큰 격차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선발 빠진 부분들이 이 부분에 연결된다는 지적이 솔직히 많이 나온 건 사실 아닙니까? 네, 뭐 저도 그 소식은 들었지만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요. 마지막에 두 선수 출장이 되지 않은 것은 저희 전술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부의 보도에서는 홍 감독님의 대응에 상당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선수들의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이 소식이 나온 다음부터 선수들 편에 섰었고요. 그리고 선수들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네, 인터뷰 보이콧 사태에 대해서 선수들을 충분히 이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출전시키지 않은 것은 전술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선 교수님, 네. 전술의 일환이었다라는 설명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전술이라는 것은 경기 당일날 예.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번 월드컵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월드컵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대회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스타팅 멤버를 또 선발했던 감독의 선택, 그리고 또 교체 멤버로 선수를 또 투입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져서 모든 것이 경기력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 병역 문제 때문에 한 언론사에 ENG 카메라에 녹화됐던 것이 그 오디오가 유출되면서 이제 큰 문제로 이제 야기가 됐던 것이죠. 예. 그러면서 지금 홍명보 감독이 얘기를 했듯이 그 문제는 경기력과 무관하다. 그리고 또 이재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를 마지막 경기 때 스타팅 멤버에 넣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고요. 예. 객관적 시각에서 본다면 많은 축구 전문가들 그리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지금 세계적인 축구 그 감독들도 손흥민 선수를 전반전에 넣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 여론이 형성됐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이번 그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궁금증을 해소를 했었어야 되는데 일방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소통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뭐 어쨌든 인터뷰를 둘러싼 갈등,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선수를 기용하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은 했는데요. 근데 갈등의 크기라는 게 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싶기는 합니다. 신문선 교수님. 근데 뭐 다른 의견은 있었다라고 하는데 흔히들 얘기하는 게 다른 의견이 이견이고 이게 갈등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지만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은요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요. 자그마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언론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문제 때문에 선수 간의 갈등 문제만 얘기를 하는데 저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왜 선수단 자체에서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을 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단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감독이 있었다면 그 미디어 쪽에서는 인터뷰를 요구를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뉴스를 전달을 해야 되는 창구가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선수들과 디스커션을 해서 그 문제를 원만히 해결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이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대표팀 내 갈등적 요소가 내재해 있었다고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뭐 젊은 선수들은 이제 인터뷰를 좀 재개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 같고 그대로 보이콧을 지속하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홍정 감독이 판단하기에는 이것 때문에 갈등은 없었다. 그냥 다른 의견일 뿐이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은요. 바로 홍정 감독의 법인카드 사용 논란이었습니다.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법인카드 내역이 아닌 개인카드 내역을 준비했습니다. 뭐 코치가 가까이 살았고 그래서 사적으로 쓴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침을 보면요. 지침은 왜 만듭니까? 지침을 지키지 않으려면. 의원님, 제가 아까 좀 오해를 했는데요. 제가 협회에 있는 법인 카드를 쓴 내역은 제가 없었는데 제가 그동안 같은 장소에 쓴 제 내역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거를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좀 이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영수증이 바로 첨부가 되고 거기 인원이 있고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해명이 안 되는 그 인원이 있거나 뭐 문제가 되면 그 소명서를 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법인카드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쓴 내역을 가져왔다라고 해서 좀 이게 이해가 안 갔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같아요. 법인카드를 쓴 식당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결제한 내역도 있다. 그러니까 사적인 건 내가 다 결제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참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법인카드는 카드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축구협회 주는 법인카드가 있고 본인 개인 카드가 있을 텐데요. 예전에 아마 KBS 같은 경우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사들에 대해서 그때 법인카드로 이 본인의 집 옆에 있는 김밥집에서 김밥 하나 산 거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체가 해임의 사유가 되기도 했어요. 예. 그만큼 법인카드는 각 어떤 기관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휴일에는 쓸 수가 없고 자기 집 주변에서는 쓸 수가 없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쓴 내역을 제출할 때는 영수증과 함께 사용 목적 이것도 함께 해야지만이 이제 내부적으로 결제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이제 홍명보 감독도 당연히 법인카드를 줬을 겁니다. 네. 근데 1,400만 원이라는 돈이 자신의 집인 분당에 있는 근처에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사용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코치들이 분당에 살고 뭐 해서 이렇게 밥을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제시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얼마 썼는지 뭐 그 부분은 내역이 쭉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이제 그거는 넘어가고 개인 카드를 쓰는 걸 가져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 카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얼마나 법인카드, 쓰든 간에 개인 카드는 그냥 개인이 그렇죠. 쓰시면 얼마나 되고. 쓰든 간에 그거는 개인의 사생활이고 그거는 결국 본인의 돈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또 연봉도 수십억 받으시는 분이니까 그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법인카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구협회 예산이고 네. 과연 그걸 제대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신문선 교수님. 그 법인카드는 대표팀 감독에게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용 범위에 대한 금액도 정해주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말이죠. 법인카드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빌리라고 그러잖아요. 영수증을 줍니다. 그 영수증은 축구협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 그것이 왜 어제 장소에 자기가 쓴 그 개인적 카드에 대한 영수증 갖고 나왔다? 그것이 어떻게 법인카드 유형에 대해서 그것을 입증해야 할 수 있는 그 서류로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문제는 사실은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홍명보 감독의 주장에 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법인카드 문제는 초명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홍정 감독의 선임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됐었던 게 선임 과정에 특혜가 있었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정몽규 전 회장은 홍정 감독을 1순위로 추천받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감독 선임, 네. 이임생한테 그냥 보고받고 임명한 겁니까?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요. 정현상 회장 사임하고 어떻게 이임생한테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한테 감독 선임 권한을 이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걸 묵인한 건 해당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전력강화위원장 그 정혜성 위원장께서 저에게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그 추천했고요. 추후에 다시 두 외국 감독도 면담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그 사임하셨습니다. 처음에 국가대표 감독 선발할 때 몇 명의 리스트업을 했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98명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홍명보 감독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국내 감독은 리그를 시작하기 없었죠? 전에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돌아왔습니까? 누가 넣으라 그랬습니까?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제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전력강화위원들에게서 위임을 받아서 1순위로 결정했다 얘기를 했고요. 정몽규 전 회장은 그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임명을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널A 취재진이 입수한 당시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에는요. 홍정 감독을 1순위로 추천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좀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후보들을 접촉했는데 결렬이 됐던 것 같고요. 3일 뒤에 10번째 회의가 열리는데 1순위로 포함된 이런 명단이 좀 올라갔다는 겁니다. 신문선 교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처음부터 1순위는 아니었고 갑자기 추가된 이 배경이 궁금한 건데 어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속 시원한 해명이 안 나왔어요. 사실 어제 청문회에서도 국민들이 알고 싶었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죠. 저는 일부는 거짓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선택했던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요. 2024년 벌써 2년 전 그 상황이 되고 있죠. 문체부에서 특정감사를 통해 가지고요. 크린스만 영입할 때와 그리고 홍명보 감독 선임했을 때 감사를 했었습니다. 예. 전력강화위원들도 다 인터뷰를 했을 거고요. 그 결과 그 탑다운 방식으로 크린스만을 선택했다는 것은 확정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대학 입시 시험을 보러 가는데 서류 접수도 하질 않았어요. 시험도 보질 않았어요. 근데 면접을 하고 대학에 입시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상식적인 선에서 본다면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도 앞서 강조를 했지만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런 깊은 이야기를 정직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 어제 답답함이 더해졌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월드컵 이후에 답답했던 마음을 좀 풀어줄까 했는데 또 이렇게 황당한 장면도 연출이 됐습니다.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했던 축구협회 관계자는 태도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문제가 된 장면 보고 오시죠. 문진희 위원장, 심판계 마피아 보스입니까? 설명할까요? 심판은 교육, 배정, 평가 세 군데로 나눠서 그걸 누가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저기 있는
자세 똑바로 하십시오.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아까부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있는데 여기는 국민의 민의의 전당입니다. 여기는 국민의 룰로 돌아가고 거기는 끼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잠시만요. 공손하게 대답하세요. 아니, 시간 멈춰 주십시오. 제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오. 물었으면. 잠깐만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예, 물론 의원들도 질의를 하면서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건 좀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는 한데 주머니에 손을 꽂기도 하고 외치는 의원을 향해서 거기는 좀 끼지 마시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저 증인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국회가 좀 천시되고 이제 국회에 대해서 나쁜 뭐 국민적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국회는 대의민주주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예. 질의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리 뭐 저 정인들이 우습게 보더라도 국민을 생각한다면은 저런 주머니 속에 갖다 그것도 답변을 하는 그런 자세, 평상시에 뭐 질의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답변 순서를 기다리면서 뭐 앉아서 주머니에 손 넣고 있는 거 가지고 심히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이제 심판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선자리에서 저렇게 손에 주머니를 넣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그런 자세예요. 그러니까 예. 정몽국 축구협회장이 저 단면만 보더라도 축구협회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서 그냥 월드컵 같은 그런 국민들 한결같은 좋은 성적을 바라는 그런 국민들 기대에 그냥 보답하지 않는 그런 건방지고 그냥 정말 저도 저 장면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걸 저 위원께서도 저 장면만 가지고 호통친 거 아니에요. 다른 위원들 하는데 답변하는데 그냥 아주 그냥 못마땅하게 여기지고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그 분위기라는 게 네. 다른 위원들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는 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질문이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번 월드컵에 참가국 개수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심판들도 좀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축구 팬들 탓을 하는 발언을 좀 하더라고요. 신문선 교수님. 네. 뭐 우리나라에서 심판하기 힘든 게 지면 심판 탓을 하느라고 심판 배출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상황에 맞지 않는 답을 했던 것이죠. 예. 아까 우리 김성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스포츠 산업은요 서비스업이에요. 왜 월드컵을 앞두고 말이죠 티켓을 땄는데 일본과 경기 때도 관중이 텅텅 비었을까요? 그리고 상암 경기장에서도 또 A매치 할 때 관중석이 텅텅 비었을까요? 축구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인 축구인들, 거긴 심판도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서비스에 대한 그 생각이 이렇게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제 심판 문제에 대해서도 말이죠. 이번 월드컵에 한국 심판들이 한 명도 가지는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뭐 진 팀에서는 심판에 대한 그 책임을 묻는다는 그런 유의 지금 핑계를 댔는데요. 네. 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예를 들어 심판위원장이라고 그러면 교육비라든가 그렇지만 신임 심판을 영입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적인 어떤 평판에 의한 이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예산상으로 말이죠. 다른 국가대표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심판에 대한 교육에 대한 것을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문진희 위원장은 어제 청문회에 나왔던 것은요. 회장 선거 때 불법 선거했다는 그죠? 예. 방송사 이미 보도됐던 부정적인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당사자가 말이죠. 국회의원들 앞에서 손에 주머니를 넣고 말이죠. 정말로 저도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어제 청문회를 보다가 고개를 떨구고 말았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저런 태도 때문에 뭐 정몽규 전 회장이 물러났다고 해도 축구협회 대대적인 개혁 필요해 보인다. 이런 댓글들이 참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논란은 증인과 참고인만 일으킨 게 아닙니다. 일부 의원들의 질의 수준을 놓고도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아들 1998년생이고 2000년생이죠. 네, 군대 다녀왔습니까? 안 다녀왔습니다. BTS 가장 큰 황금기라 할 수 있는 그 시기에도 병역의 의무를 마쳤어요. 자제분들에게 병역 의무를 마치게 할 본의할 생각 있습니까? 본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실망하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에게. 겉과 속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지금 아시아의 호랑이, 대한민국 축구가 지금 아시아의 종이 호랑이로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AFC 규정이 지금 KFC가 따라야 될 강제 규정입니까? 오히려 피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더 상급 단체인.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요? AFC에서 그걸 강요했어요? 뭐 AFC에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강제 저항이냐고요. KFC가 따라야 될. 축구 팬들은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남아공전에 조기 출전 못한 것이 패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틀렸어요? 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졌어요, 그럼? 왜 졌어요? 왜 그렇게 졸전을 벌이고 왜 졌어요? 저희도 뭐 분석을 하고 왜 문제점을 졌냐고요, 그러면. 축구 팬들이 틀렸다. 네. 이번 월드컵 그리고 축구협회 그동안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 홍명보 전 감독 아들들의 병역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이름을 틀리던데 손흥민, 김민재 얘기를 하다가 이강인 선수를 이강재라고 불렀고요. 그리고 KFC가 아니라 축구협회는 KFA입니다. 박장현 교수님, 의원들 질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뭐 어제 사실은 청문회를 좀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들도 새롭게 많이 안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뿐만 아니라 축구계의 카르텔 그리고 짬짬이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의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 특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들, 아니 사실 우리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물론 뭐 축구의 32강 진출을 못한 것들은 출발점이었지만 그것을 국회에서 따져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에 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최선의 퍼포먼스를 내지 못했는지 그 못한 원인이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축구 행정, 대한민국 축구 행정의 불투명함 그리고 그들의 카르텔, 그들의 짬짬이가 축구 영역 구석구석 달아가 있었다. 감독, 대표 감독 선임부터 시작해서 앞서 얘기했던 왜 한 명도 국제 심판을 갖다가 월드컵에 보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뭐 국내에서의 그런 그 소위 왜 행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좀 밝혀내고 이런 일들이 재발 방지가 안 되게끔 하자라는 게 청문회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뭐 감독 아들의 병역 문제가 도대체 왜 나올까? 그리고 선수들이 잘했냐 못했냐, 또 왜 졌냐, 이런 정말 일반 국민들도 질문하라 그러면 안 할 질문들을 정말 상식 이하의 질문을 하시는 국회의원들이 몇 분 계셨기 때문에 도매금으로 어제 청문회가 정말로 국회의원들 수준 낮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씁쓸했다. 다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좀 묻혀가신 그걸 국회 청문회의 그런 격을 몇 분이 이렇게 떨어뜨리시다 보니 국회가 좀 욕먹는 거 아닌가 좀 아쉬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최민희 의원이 왜 졌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놓고 나와서는 안 될 최악의 질문이었다, 이런 축구 팬들의 반응들이 있던데요. 최민희 의원은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빌드업 차원에서 다른 걸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묻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예열을 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김성태 의원님, 빌드업 차원이었다는 해명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런 뭐 그런 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들이 저런 청문회 가면은 사전에 이제 축구협회 제도 개선을 위한 어떤 대안 제시를 위한 그런 충분한 준비라든지, 안 그러면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감독들의 자질과 역량, 능력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못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최고위원 지금 선거에 나갔으면서 청문회 저 준비 제대로 할 시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저기서 이제 뭐 저 자리에 앉아가지고 보좌진들이 준비한 질의 자료집 가지고 또 그것만 보고 하기는 좀 뭐 하니까 나름 현장에서 순발력을 발휘해가지고 질의를 한 건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데리고 1차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왜 졌냐 자꾸 이러면은 이거는 상당히 저 청문회,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한 그런 청문회 준비를 제대로 한 언어로 평가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뭐 최민희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이 보면은 준비한 의원과 준비하지 않은 의원들은 그 결과가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은 의원들의 결과가 바로 저런 거고, 무슨 빌드업을 위해서 저런 질문을 하는 거니까 7분밖에 되지 않는 그 질의 시간을 바로 본 질의를 위해서 그러게요. 바로 바로 해야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텐데. 문제 제기하고 바로 제도 개선 대안 제시하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7분 모자라요. 네. 뭐 청문회에서 나왔던 황당한 얘기들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다음 순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청문회 도중에는요, 청문위원인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과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전 회장 간의 문자가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그동안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규정을 모두 준수해 왔습니까? 뭐 열심히 준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까? 뭐 위반 사항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제가 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답변을 잘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배려를 할 수 없다.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질의를 그대로 다 했고. 어제 윤용근 의원 노출에서 문자 공개된 사건이 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내 지도부 입장 좀 궁금하고요. 윤 의원님 본인은 좀 지도부에 사과하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아마 어떤 이렇게 친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신 걸로 보고 사과하실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당장 심각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네. 네, 문자를 주고받은 시간이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회의가 잠깐 정회 중이었을 텐데 대화를 잠깐 좀 자세히 짚어보면요. 정 선배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이제 윤용근 의원이 정몽규 회장에게 보냈고 정몽규 회장이 정 선배라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윤용근 의원에게 연락이 간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배려했어야 했는데 송구하다. 이런 문자가 갔고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신무선 교수님. 네. 배려를 한다는 게 청문위원과 증인인데 뭘 배려를 하겠다는 건가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저도 대학에 오래 있으면서 입시 때 면접위원으로 이제 선택이 되면 전화를 일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 날은 더 하겠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청문회 날인데 지금 전화 한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심각한 저는 사회적 문제로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기에 주심으로 통보받은 심판을 그 경기에 나서는 그죠? 스태프들이 가서 만난다고 그러면 라카룸에 들어가서 그렇죠 문자를 주고받는다면 그것은 스포츠에서 얘기하는 공정성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또 단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에 대한 내용은 앞서 얘기했지만 청문회 질 그리고 또 청문회에 대한 질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준비 상황 여러 가지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도덕적 문제에서도 크나큰 흠결을 결국은 나타낸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앞으로 스포츠에 관련된 청문회를 하게 된다면 경기력 부분은 국회의원들이 하기 좀 어렵잖아요. 네. 저처럼 예를 들어 전문가들을 불러서 경기력에 대한 평가를 갖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통계 지수라든가 또 경기력의 요인들을 가지고 홍명보 감독이 얘기했듯이 손흥민 선수를 후반전에 넣는데 그것이 전반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경기력의 요인이 있었는지 찾아서 얘기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좀 더 그죠? 근데 어제 참고인이나 증인들을 선택한 것도 이번에 반면교사를 삼아가지고요. 다음 때는 좀 적절한 그 참고인들을 좀 동원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국회에서 좀 제대로 된 청문회를 위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윤용근 의원이 해명을 하면서 개인적인 친분 관계에도 배려를 못하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좀 납득이 가는 해명이신가요? 저는 일단 윤용근 의원의 저 부분도 납득이 안 되지만 저것을 지금 최은석 수석 대변인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더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윤용근 의원이 이번 6.3 재보궐선거에 부여 그다음에 공주에서 당선돼서 올라온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정점식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문회 사실 저 문자 하나로 다 날려버렸어요. 결국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표해서 정말 축협에 대한 지금 분노와 또 문제점들 비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걸 대신 좀 따져달라라고 해서 지금 어렵게 청문회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전문성 모자란 건 이해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무슨 축구를 해본 분도 아니고 할 테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사실은 이번에 문제가 많은 축협 회장, 전 축협 회장 정민규 회장이 나왔는데 그분에게 미리 보내서 아유 제가 좀 제대로 못 해드려서 송구하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짬짬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 보시기에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이고 너네들 다 짜고 그냥 하는 거네. 예. 그냥 보기에 쇼하는 거네. 그런 인상 주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이걸 국민의힘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게 자주 있나요?
그냥 이거 누구 청문회 올 때 다 문자 보내고 아이고 잘 모시겠습니다 다 하나요?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거 받고 그러나요? 도대체 저는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주소가 아닌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예. 뭐 정몽규 회장이 뭐 얘기를 하는 것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 뭐 답변을 좀 잘하려고 그랬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정점심 원내대표가 직접 구두 경고를 줬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사실 조치가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구두로 경고를 했고 주의하겠다 사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다. 이런 결론인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 원내대표셨다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그냥 넘어가나요? 예, 지금 상황은 야단을 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국회에 입성한 지가 지난 6.3 이제 지방선거 때 보궐선거를 치르면서 공주청량 부여에서 이제 당선돼 가지고 국회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국회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현실적으로 본인이 다 이제 파악하고 또 적응하는 데는 분명히 시간적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이제 뭐 선배다 누구다 해가지고 특히 국회 청문회에서 온 국민들 관심이 다 이목이 집중돼 있는 저런 상황에서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어제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나 홍명보 감독을 질타하면서 앞으로 근원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도 제시하고 많은 비판을 했는데 그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한축구협회가 월드컵에서 저렇게 초라한 성적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축구협회의 난맥상을 갖다 함께한 그런 정당 정치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당할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 큰 실수인데 저 사람이 아닌 말로 뭐 국회 생활 몇 년이나 돼도 저 같은 사람도 저거 당장 조치하라고 말이야. 네. 강하게 좀 선배로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국회 이제 입성한 지 불과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너무 그래서 초짜다 이건가요? 이번 경험을 가지고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고 이제 앞으로 더 조심해야죠. 예, 네, 신문선 교수님. 자, 이번 월드컵에 국민들에게 준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카르텔이었었죠. 그런데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에서 이루어졌던 대한축구협회 직전 회장과 이루어졌던 것들은 저는 카르텔로 보거든요. 예. 국민들이 이번 사실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 스포츠가 가장 주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룰이 있잖아요. 룰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스포츠맨십을 얘기를 하잖아요. 국회는 또 안 그렇습니까? 저는 어제 그 현상을 보면서 국회에 있었던 청문회에 정말 정치인들이 국민의 눈을 의식하고 무서워해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어제 가졌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에 나온 정 선배가 대체 누군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는데요. 여당의 청문위원들 이 인물을 콕 집어서 거론했습니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인데 이걸 꼭 말씀드려야 되는지 또 제 판단이 안 씁니다. 어떤 업무에 종수하는 분입니까? 그냥 놀고 계신 현재 놀고 계신 분입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 맞죠? 답하세요. 뭐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윤용군 의원의 지역구가 과거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질문이 나온 건데요. 일단 윤용군 의원이 채널A 취재진에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은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박찬원 교수님. 여튼 뭐 의심은 좀 사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정몽규 회장이 어쨌든 정치권 인사를 통해서 연락을 좀 취하려고 했다. 이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핵심은 로비입니다. 청문회에 나가는 재벌들이나 유력한 사람들이 청문회에서 좀 살살 질문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뭘 물어볼 거야 이런 그렇죠. 거죠. 미리 질문지 알아내고 그다음에 나 세게 몰아붙이지 말아줘. 너무 망신 주지 말아줘.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 청문회를 했습니까? 청문회의 본질 앞서 말씀하셨지만 카르텔. 인맥, 항맥을 가지고 축구협회를 주먹구구식으로 짬짬이로 운영한 거를 질타하기 위한 청문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마저도 인맥과 항맥에 의해서 정모 씨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로비가 들어간 거다면은 네. 청문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이 본질을 안다면 국민의힘에서 경고 수준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에 대한 신뢰, 축협에 대한 불신이 정치권에 대한 불신로 커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좀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